제 진료를 보다 보면 탈모약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탈모약을 잘못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올바른 개념과 최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용법이나 약물 조합을 영상으로 꼭 한 번은 이야기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탈모약을 한국 나이로 23살 때 처음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6년 정도 복용 중입니다. 처음에는 탈모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특히 소개팅처럼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곤 했었는데, 탈모약을 먹기 시작하고 탈모약의 효과를 크게 경험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회복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너무 귀여운 아기도 둘 낳고,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죠. 어쨌든 탈모 치료에 있어서 탈모약은 꼭 반드시 챙겨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탈모약을 꼭 복용해야 하냐며 망설이거나 복용을 꺼리는 분들을 요즘도 종종 보긴 합니다. 탈모약 먹으면 성기능 부작용 생긴다던데 가슴도 커질 수 있고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고, 이런 어떤 심각한 부작용을 직접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던 부작용 글들에만 집중을 해서 탈모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소수의 글들이 대다수의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걸 바로 이제 리포팅 바이어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리포팅 바이어스에 따른 공포감 때문에 약을 꼭 먹어야 할 사람이 안 먹는 것도 문제고, 약을 먹더라도 노시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탈모약의 부작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엄청난 효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플라시보 효과가 생길 정도로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프로페시아는 웬만큼 그래도 다 잘 수긍하시고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보다트에 대한 거부감은 그래도 너무들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탈모약의 엄청난 효과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사례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제 커뮤니티 카페에 남겨주신 치료 후기입니다. 탈모약이랑 미녹시딜을 사용하시고 이랬던 머리가 이렇게 되셨어요. 저도 탈모약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산 증인이지만, 복용 전후가 저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 사례로 안내드리고 있어요. 물론 아주 치료 경과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요. 어쨌든 탈모가 시작되면서 머리 볼륨이 죽고 두피가 휑해 보이게 되는 거는 머리가 빠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머리가 가늘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탈모약의 효과도 전체적으로 가늘어진 모발들을 굵게 만들어주는 게 메인 효과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탈모약을 탈모가 진행되지 않게 방어의 효과, 수비수의 역할만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굵어지게 만들어주는 공격수의 역할도 아주 크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보면 새로운 모발이 자라서 탈모가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아주 솜털이 될 정도로 가늘어졌던 모발들이 다시 다 같이 이렇게 굵어지면서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모발이 굵어지고 힘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풍성해 보이게 된 거다. 그래서 빈도가 낮은 이런 부작용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마어마한 효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내가 이런 경과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요, 탈모약 복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탈모약 복용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탈모약은요, 예방의 목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일찍 시작해도 의미가 없고, 이미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된 후에 시작해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탈모약은 명확하게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로 진단됐을 때 최대한 일찍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모발이 가늘어졌다, 볼륨이 죽었다, 두피에 기름이 잘 낀다, 앞머리가 잘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마가 드러난다, 두피염이 더 잘 생긴다, 머리가 많이 빠진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면 무조건 병원 가서 탈모 진료 보시고 필요하면 약 복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긴가민가하다면 6개월 단위로 경과를 보시고 탈모가 명확해질 때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M자 탈모는요, 한번 진행돼서 이미 라인이 올라간 건 모발 이식 아니면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의심되기 시작하면 무조건 약 드셔야 돼요. 근데 정수리는요, 약물 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의 효과가 좋은 부분이라서 조금은 늦더라도 웬만큼은 회복이 가능해요. 이분도 보면 아주 심해 보일 수는 있지만 탈모약이랑 미녹시딜, 로게인 폼만으로 7개월 딱 하니까 이렇게 회복되긴 했죠. 진행된 M자는 모발이식 아니면 어렵지만 정수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최대한 일찍 시작할수록 그 결과는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에 약 복용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요, 먹어야 할 때 먹기 시작하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 나중에 더 큰 수고와 더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이나 빈도를 조절하셔도 충분하다. 참고로 탈모약은 어떤 상황에서는 꼭 중단해야 하는지 탈모약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챙겨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탈모약을 복용하는 횟수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탈모약 모두 기본 원칙은 하루에 한 알 먹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임상시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결과 피나든 두타든 하루에 한 알 복용하는 게 부작용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복용법이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식 복용법이 이렇게 딱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아보다트는 반감기가 느려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심지어 6일에 한 번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임상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아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확실하게는 하루에 한 번 꼬박 잘 챙겨 먹는 게 효과도 가장 좋다. 기억해 주세요. 다만 모든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불편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 복용 횟수를 줄여보는 게 좋고요. 또는 용량을 조절해보는 게 좋고 그 외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알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주제는요. 반으로 쪼개 먹기, 이틀에 한 알 먹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모약을 먹기 시작하고 초반에는 몸에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초기 부작용의 일종으로 평소보다 피로하다거나 강직도가 떨어진다거나 처음 1, 2주 정도에는 지극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2달 가까이 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먹는 건 결국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잠깐 약을 중단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약을 반으로 쪼개 먹거나 이틀에 한 알 먹어보는 게 좋다. 안내드리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특히 피나스트리드는 절반 용량으로도 DHT 억제율이 55% 정도는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임상적으로 억제율에 대한 데이터만 있을 뿐이지 탈모를 어떻게 막아주고 어떻게 개선시킨다,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에 대한 알려진 바는 없거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을 반으로 쪼개다 보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이 코팅이 벗겨지면서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요. 코팅된 정량으로 먹을 땐 말끔하게 물이랑 넘어가서 아무 위험이 없는데 반으로 쪼개면 약 부스러기들이 입안 여기저기 잔존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쪼개진 약을 먹고 여자랑 뽀뽀라도 하게 되면 특히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와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쪼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효과, 부작용 모든 면에서 반으로 쪼개 먹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조금 더 근거가 있는 방법이니까. 자, 같은 맥락으로요. 조합약으로 프로스카 4등분 또는 5등분에서 복용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신데 방금 말씀드린 이 쪼개 먹는 거에 대한 내용 꼭 인지하시고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쪼개지 않아도 되는 탈모약 정량을 복용하자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주제는요. 탈모약 하루 중에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입니다. 탈모약을 제가 이제 처방해드리면 이거 식후에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낮에 먹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답을 먼저 드리면 언제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식후랑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어떤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강한 약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소티논이나 무좀약 이런 것들 엄청 간에 부담을 주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이랑은 좀 시간을 많이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간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어서 좋아요. 요거만 딱 참고하시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꾸준히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한 알 복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먹었으면 2시쯤에서 복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제 2시에 먹었으니까 오늘도 꼭 2시에 먹겠어. 강박을 갖고 스트레스 받고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대쯤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시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탈모약을 먹고 한두 시간 뒤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간이 탈모약과 술을 동시에 대사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탈모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업무가 너무 과하게 몰리면 머리가 고장나기도 하고 업무 능률이 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탈모약 복용 시간과 술 약속이랑은 또 다른 간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약이랑은 시간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쯤에서 하나씩 먹고 있는데 저녁에 술 약속이 잡혀도 부담 없고 그리고 늘 이 시간에는 약 먹는 걸 또 잘 안 까먹게 되고요. 그래서 탈모약을 복용하기 가장 적절한 시간은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나 증상에 따라 다르니까 잘 맞는 복용 루틴을 정하시면 되는데 정 모르겠으면 오전 중이나 점심 때 드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은요, 탈모약을 먹으면 다리가 풀린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흔치 않은 부작용인데 제 말대로 복용 시간대를 바꾸고 나서 많이 나아지셨다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약을 먹고 생활해봤자 보통 집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가 풀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와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없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복용 초반에 피로감이 생길 때도 생활 중에 피로감 생기면 업무도 떨어지고 공부도 안 되고 불편하니까 밤에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용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약 먹는 걸 깜빡했을 때가 문제인데 약 안 먹은 게 딱 생각났을 때 바로 그때 먹으면 됩니다. 원래 2시에 먹던 사람이 깜빡하고 안 먹고 있다가 저녁 7시에 약 안 먹은 게 생각이 났다. 그럼 그때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깜빡한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아침에 먹던 사람이 계속 깜빡하고 있다가 밤 9시 막 10시에 약 먹어야지 하고 생각이 났다면 그래도 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냥 먹던 시간대 똑같이 하나를 그대로 복용하시고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2개나 먹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피나스트리드는요, 50대 이상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 개선 목적으로 탈모약의 5배 용량인 5mg을 매일 먹는 것도 문제가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탈모약은 5분의 1 용량 1mg이기 때문에 가끔 깜빡할 때 복용 텀이 짧아져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나는 찝찝하다. 그리고 나는 피나스트리드가 아니라 아보다트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먹는 게 조금 더 무서워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하루 정도 그냥 건너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까먹어서 텀이 좀 애매해질 것 같다. 그럼 그냥 하루 건너뛰시고 그 다음날 늘 복용하시던 그 시간대에 그냥 복용하시면 되세요. 약을 먹을 때 포인트는 평소에 매일 잘 복용하던 사람이 하루에 이틀 건너뛰거나 24시간 안에 겹쳐서 2알을 복용하게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매일 하루에 하나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가끔씩 이렇게 불규칙한 게 생기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뇨약이나 심장 관련된 약은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탈모약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6번째 주제예요. 어떤 탈모약을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탈모약은 크게 피나스트리드랑 두타스트리드 2가지 계열의 약이 있어요. 탈모의 궁극적인 원인 호르몬인 DHT를 줄여주는 약물인데 프로페시아는 FDA 승인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더 좋다. 두타는 FDA를 안 받았고 몇몇 국가에서만 탈모약으로 허가된 약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안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두타스트리드 아보다트는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FDA 승인도 받고 여러 국가에 풀렸거든요. 근데 이게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FDA 빼고 여러 국가에서는 탈모 치료제 승인을 받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는 미국 FDA는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한 걸 수도 있다. 그게 거의 중론입니다. 두타, 피나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페시아는 탈모의 원인 호르몬 DHT를 70% 줄여주고 두타는 90% 줄여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탈모 치료 효과는 두타가 더 좋다. 하지만 두타가 피로감, 몽롱함, 약간의 우울감 이런 것도 조금 더 강한 편이고 이런 부작용 측면에서는 프로페시아가 조금 더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한테 잘 맞는 약을 필요에 따라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피나스트리드를 5년 정도 먹다가 탈모가 갑자기 심해지는 느낌을 받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보다트로 2달 정도 갈아탔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피로감이 너무 심했고요. 붕뜬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참고 한 2달 가까이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나아지지도 않고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머리카락은 오히려 더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서 저는 다시 결국 피나로 돌아왔어요. 두타를 복용하는 동안 약해졌던 모발도 다시 피나로 바꾸니까 금방 다시 돌아왔고 느꼈던 부작용들, 피로감이나 몽롱함 이런 것도 금세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탈모 초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피나스트리드를 좀 처방해드리는 편이고요. 중기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두타를 먼저 처방해드리는 편입니다. 완전 심한 분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두타를 처방드리고요. 그리고 50대 이상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두타를 처방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도 실제로 이제 허가받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2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탈모약 설명서에 적힌 복용 나이만 보고 저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임상 연구를 할 때 세팅한 나이대가 이런 것이지, 이 나이대보다 더 많다고 해서 또는 이 나이대보다 어리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복용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보다트 경우에는 50살까지는 복용해도 괜찮고 51살은 안 되고 효과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이면서 탈모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탈모가 심한 분들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2차 성징이 끝난 뒤에 복용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엄청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요. 왜냐면 특히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경우에는요, 남자의 성기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영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탈모약 복용 가급적이면 지양하자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너무 심해서 생활이 안 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심지어 뭐 우울증까지 생기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저는 복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된다면 의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걸 저는 권장해 드려요. 마지막 7번째 주제는 오리지널 카피약, 어떤 약을 먹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카피약은 오리지널 약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고 정식 허가를 받은 후에 출시되는 약인 만큼 그 효과와 부작용은 오리지널 약과 똑같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차는 있을 수 있기에 완전히 같은 약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임상 데이터가 훨씬 많고 탄탄한 오리지널을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피나스트리드는 오리지널 약인 프로페샤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육박하는 반면에 저렴한 카피약들은 한 달에 만원 초중반대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저는 만원도 안 하는 곳도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카피약을 추천드려요. 반면에 두타스트리드는 아보다트가 한 달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근데 카피약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니까 피나스트리드에 비하면 가격 메리트가 크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면 두타도 카피약을 먹도록 하자. 크게 차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 오리지널과 카피약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각자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요소에 맞게 결정하셔서 매일 하나씩 잘 복용하시면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탈모약 복용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진료하면서 또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탈모약이 안드로게성 탈모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10년, 20년, 30년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제대로 잡아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